196쪽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스토밍은 그 196쪽의 아래 부분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부분만 아시면 돼요. 자, 구성원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너 그 생각 아니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 근데 이게 또 평가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브레인스토밍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광고, 뭐 마케팅, 이런 자유로운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좀 아는 게 있어야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이거는요. 뭐 너무 모른다 그러면 오히려 브레인스토밍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다가 그 참여자 모두가 이거야, 맞아,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깊이 있는 의사결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맞아, 그걸로 하자. 그 순간부터 굉장히 집중적인 그 어떤 토론이 다시 일어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델파이 197쪽에 델파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델파이는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어떤 건물, 이런 걸 델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델파이 방법이 뭐냐면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씩 뽑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드는 예인데,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그러면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 모셔요. 경영 분야 전문가 모시고, 행정 분야 전문가 모시고, 법의 전문가를 모셔요. 그 다음 뭐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제일 좀 많이 아는 사람을 모셔요. 서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연구자 빼고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연구자가 질문지를 다 각자 보냅니다. 그럼 각 분야 전문가가 열심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해서 보내요. 그럼 연구자가 모아요. 당연히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성,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연구자가 이걸 다시 다 정리를 해요. 나름대로의 그 입장, 주장들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보내줘요. 똑같이 또 물어보면서 보내줘요. 당연히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있었네, 다른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또 모아요. 또 정리를 해요. 또 각자 다 보내줘요. 이런 방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델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197쪽에 중간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셋째, 선택적 익명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리하고 보내주고 대신에 전문가들끼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면 벌써 그 선입견, 편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까지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좀 그 존중을 해야 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198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다섯째, 설문지를 개발하고 질문을 반복하는 단계다. 물어보고 답변 다 얻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보내주고, 또 물어보고 다시 걷어서 정리해서 다시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델파이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점을 도출하는 델파이의 방법이 있고, 입장 차이를 완전히 분명하게 가르는 델파이가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 있네, 이런 거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주제마다 다르긴 한데,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요. 자, 정치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경제하시는 분한테, 좀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몇 번 그 익명성,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한 다음에 계속 의견을 교환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를 정리하고 수집하는 사람이 좀 똑똑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연구자가 더 입장을 명확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델파이 방법인데,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순간에 실제로 모여서 서로 이게 그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었구나 서로 이제 마지막 의견 교환을 하고 자 끝을 내는 방법이 바로 델파입니다. 뭐 청년 실업도 제가 볼 땐 이게 가능하고요. 뭐 아주 넓게 보면은 뭐 통일 문제,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관련된 얘기, 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얘기도 뭐 대학생이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또 후배들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대학교에 관련된 문제도 델파이를 적용하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전문가를 모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분야의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말고 이 사람이 더 전문가인데?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9쪽에 그 분석적 계층화 방법인데요. 딱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는 AHP라고 하는데, AHP 분석적 계층화 과정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자, 계층적 구조 설정, 상대적 중요도 설정, 논리적 일관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걸 더 먼저 해결해야 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처음에는 똑같은 수준의 이 어떤 뭐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약간 더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해결 방법 중에서도 뭐가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하고 이게 단계별로 좀 순서가 나열되어 있더라. 요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분석적 계층화 방법, AHP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걸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계층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는 자, 정책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회 문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이 많은 대책들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은 다음 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아직까지 정책을 결정하고 뭔가를 중요한 걸 선택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주 수업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